네, 테크플로 코러스 기본 교육 과정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테크플로 코러스를 전반적으로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었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실제 데이터를 로드를 해서 테크플로 코러스에서 어떤 작업을 하고 어떤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데이터는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산화황 농도 CFD 시뮬레이션 연구고요. 이거는 발전 설비에서 SO2 가스의 배출 농도가 환경 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는 시뮬레이션 연구입니다. 이 연구 데이터를 코러스에서 불러들여서 여러 가지 분석을 통해서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어떻게 사용되는지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 항공기 전자 액추에이터 디자인 최적화 연구는 항공기에 들어가는 액추에이터를 우리가 이제 최적화된 모델을 찾는 거예요. 코러스를 통해서. 그것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테크플로 코러스를 실행을 하고요. 자, 동영상 설명란에도 이제 링크를 걸어두겠지만 지금 이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으셔서 압축을 푸시면은 테크플롯 코러스 이렇게 테크플롯 코러스 게링 스타티드 폴더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플룸이라고 있어요. 예, 여기에 CSV 파일이 있는데요. 예, 이거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이 데이터는 이제 연구 조건에 따른 메타데이터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여러 가지 다양한 정보가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각 시뮬레이션에서 사용되는 입력 매개 변수, 그리고 중요한 이제 출력 값들이 있겠고요. 여기서는 보니까 예, SO2의 어떤 농도 값이 좀 중요한 변수로 이제 생각이 되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다운윈드, 그리고 고도 같은데요. 그리고 크로스윈드 값도 있고요. 데이터 파일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밑에는 이제 독립 변수인지 종속 변수인지 나와 있고요. CSV 데이터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러면은 파일 메뉴에서 오픈 CSV 프로젝트를 누르고요. 플룸 폴더 들어가서 플룸 인풋 CSV를 열겠습니다. 그러면은 프로젝트를 저장하라는 그런 대화창이 뜨는데요. 네, 저장을 하시고요. 저는 이제 이미 저장을 했기 때문에 이제 파일이 있는데요. 혹시 없으면은 플룸 언더바 인풋으로 이제 이름을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테이블 뷰가 나왔죠? 예, 보시면은 16개의 케이스가 있고요. 일단은 케이스 하나를 선택을 해서 1번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한번 볼게요. 뷰 데이터. 테크블로 360으로 열리겠죠? 네, 열렸고
여기 보시면은 이게 이제 발전 설비의 어떤 모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보기 좋게 플롯을 컨트롤해서 방향을 잡아 보겠습니다. 이거 이제 발전 설비고요. 여기 보면은 구멍이 있는데 배기구로 보입니다. 자, 이 정도로 이렇게 잡고요. 자, 여기에서 슬라이스를 하나 치겠습니다. 슬라이스를 활성화 시켜주고요. 슬라이스를 이 배기구에 맞춰주세요. 그리고 슬라이스 디테일 버튼을 눌러가지고 정확한 값은 마이너스 10입니다. 자, 그리고 이 슬라이스의 컨투어는 이제 1번 그룹을 하고요. 컨투어 1번 그룹을 하고 변수는 SO2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컬러 맵은 스몰 레인보우가 좋겠네요. 스몰 레인보우로 하고 네. 여기 지금 이제 구멍에서 SO2가 지금 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배기 포트라고 그러는데 여기에 좀 더 집중을 할게요. 확대를 해서 집중을 하고 자, 지금 이 가시화된 모습을 세이브 스타일 템플릿으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저장 이름은 X 슬라이스 스타일이에요. 그러면은 이 플룸 폴더에 코러스 더라이브드라는 폴더가 있고요. 그 밑에 스타일 템플릿이라는 폴더에 저장이 됩니다. 저는 이미 이제 저장했었기 때문에 다시 저장을 하는 거겠죠. 자, 데크 플롯은 이제 그대로 열어두고요. 이제 코러스로 돌아와가지고 이번에는 케이스 15를 선택을 하고 뷰 데이터를 누르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제 스타일 템플릿을 물어보는데요. 여기에서 X 슬라이스 아까 저장했던 슬라이스를 선택을 하고 열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테크플로 360으로 돌아가면 자, 케이스 15에 데이터가 로드가 되고 스타일이 적용된 모습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라벨도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사우스 이스트하고 노스 이스트 매스 프랙션 오브 SO2 예, 라벨이 나왔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시 코러스로 들어가서 케이스 1, 2, 3을 선택을 하고요. 다시 뷰 데이터를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X 슬라이스 스타일을 적용하고요. 그러면 코러스에서 당연히 이 세 개의 케이스를 로드를 하겠죠. 자, 이 중에서 프레임 하나를 첫 번째 프레임을 선택을 하고요. 자, 플롯을 이제 컨트롤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동시에 움직이고요. 마찬가지로 자, 그러면은 가운데 케이스를 선택을 하고 Set Current Frame as Master를 클릭을 합니다. 얘가 이제 기준이 되는 거죠. 비교를 하는데 Show Diff 데이터를 활성화하면 이렇게 비교된 플롯이 프레임으로 추가가 됩니다.
이제 차이가 나는 프레임이지만 시각적으로 좀 확인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이 프레임을 선택을 하고 이제 컨투어에서 컨투어 디테일 버튼을 누르고 컬러 맵을 바꿔주겠습니다. 컬러 맵을 다이버징 블루 레드로 바꿀게요. 그리고 셋 레벨도 조절을 해주고요. 민 값을 0.03, 맥스를 0.03, 그리고 레벨은 15 하겠습니다. 그리고 얘도 동기화를 시켜줄게요. 싱크로라이즈. 그렇죠? 그러면 얘와 얘의 차이라 이렇게 좀 더 명확하게 드러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시 코러스로 들어가서 아까 우리가 이제 저장했던 그 X 슬라이스 스타일 있죠? 그걸 이용해 가지고 이 전체 케이스에 이미지를 만들어 볼게요. 이미지. 그 이미지를 왜 만드냐면 이게 이제 데이터가 지금 많지가 않아 가지고 이제 좀 다른데, 데이터가 뭐 수백 수천 개라면은 일일이 데이터를 로드를 해서 확인하는 거는 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가시화된 이미지로 만들어 가지고 빠른 속도로 이제 탐색을 할 수 있게끔 빠른 속도로 액세스를 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케이스를 선택을 하고 Shift를 누르면 됩니다. Shift를 누르고 클릭을 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은 Create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클릭을 하고요. 스타일 템플릿에서 우리가 아까 만들었던 엑스트라 스타일을 선택을 하고요. 아마 자동으로 선택이 될 거예요. 그래서 OK를 누릅니다. 그러면은 이제 내부적으로 이제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밑에 매니지 잡이 있는데요. 이 매니지 잡이 앞에 파란색, 녹색 불이 들어오면은 작업이 완료됐다는 뜻이에요. 완료됐죠? 그래서 매니지 잡을 누르고 그래서 디파짓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은 이미지에 대한 어떤 태그를 뭘 할지 물어보는 건데요. 디폴트로 가겠습니다. 피니시 버튼을 누르면은 작업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미지를 한번 볼까요? 매트릭스 뷰 누르면은 자, 각 케이스의 이미지가 이렇게 형성이 된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자, 롤을 노스 이스트로 하고요. 그리고 컬럼을 매스 프랙션으로 자, 이렇게 보면은 노스 이스트의 이제 바람의 세기에 따라서 이렇게 바뀌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제 남동풍이 오일 때 분출되는 SO2의 농도가 이제 짙어지면은 많아지면은 바람이 오일 때는 이런 식으로 퍼지고, 그리고 북동풍의 바람이 10이 되면은 10이 될 때 바람이 좀 더 세지는 거죠. 그러면 SO2의 퍼지는 모양이 좀 더 이렇게 좀 넓어지는, 얇아지고 넓어지는 이제 모습이죠. 이게 바람의 세기가 가스 분출 양에 따라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게 시각적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시 로는 사우스 이스트로 바꾸고요. 컬럼은 노스 이스트로 바꾸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해당되는 노스 이스트가 15이고 사우스 이스트가 5일 경우에 해당되는 케이스가 이렇게 나오게 되죠. 마찬가지로 정첩되어 있는 아이콘이 이렇게 나오고요. 자, 여기서 뷰 이미지를 누르면 이렇게 4개의 케이스가 이미지가 나옵니다. 그렇죠? 네, 이거는 이제 같은 풍향과 풍속 안에서 가스의 분출량에 따라서 어떻게 SO2가 퍼지는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동일한 조건 하에서. 그리고 하나의 케이스를 선택하고 디브 프롬 커런트를 눌러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보여주겠죠. 일단 뭐 데이터 비교와 유사하지만 크로스에서 이렇게 이미지로 비교를 하면 굉장히 속도도 빠르고 쉽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새로운 변수 값을 하나 추가를 할게요. 그래서 어떤 거냐면 이제 솔버에서 모든 데이터 값을 이제 계산하지는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필요한 데이터 값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그라운드의 SO2 농도 값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코러스에서 아무 케이스나 선택을 하고요. 그리고 뷰 데이터를 누르고 스타일은 선택 안 하겠습니다. OK를 누르면 테커플로 360에서 이렇게 나오겠죠. 자, 여기서 우리는 이제 매크로라는 이제 기능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변수 값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스크립트 메뉴에서 레코드 매크로 누르고 요 이제 매크로 파일을 어디에 저장할지 물어보는데요. 우리 그 플럼 그 폴더로 들어가야 됩니다. 테크플로 페이지 코러스 게팅 스타티드 플럼 그리고 코러스 더라이브드 폴더로 들어가고요. 여기 매크로 템플릿 폴더가 있어요. 여기에 저장을 해 주셔야 됩니다. 저는 이제 이미 했었기 때문에 파일이 있고요. 저장을 버튼을 누르고 자, 이제 매크로가 이제 저장이 시작되는 거고요. 여기서 애널라이즈 메뉴로 들어가서요. 퍼폼 인티그레이션이 있습니다. 선택을 하시고 인티그레이션 이제 타입은 이제 스칼라 그리고 여기서 이제 변수는 SO2가 되겠죠. 그리고 존은 그라운드 존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듣고 인티그레이티 버튼을 누르면 변수가 만들어졌을 거예요. 그래서 끄고 스탑 레코딩을 누르고 OK를 누르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크로스로 돌아와서 아까처럼 모든 케이스를 다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Extract Variable 클릭 그리고 매크로를 아까 우리가 만들었던 그라운드 SO2 선택을 합니다. OK.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매니지 잡에서 내부적으로 이제 활동을 하고 있어요. 녹색불이 들어오면은 이제 작업이 끝난 겁니다. 자,
끝났죠? 메인시 잡 버튼을 누르고 디파짓 클릭을 하면, 자, 여기서 CFDA 인티그레이션 토탈이라는 소스 네임이 있는데요. 얘가 그라운드 SO2 그 값입니다. 그래서 얘만 선택을 해주고, 디스플레이 네임은 그라운드 SO2로 해주시고요. 디펜던트 피니시를 누르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 테이블 뷰에 변수가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여기 들어가 있고, 자, 이제 그라운드 SO2 값을 구했으니까 이제 독립 변수인 이제 풍속과 SO2 농도가 어떤 관계를 가지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그래서 SO2가 3D 스캐터 플롯을 실행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X축은 노스 이스트로 하겠습니다. Y축은 이선항 농도, 그리고 Z축은 아까 만들었던 그라운드 SO2, 컬러 바이 베리어블은 그라운드 2로 할게요. 이렇게. 자, 그러면은 이선항 농도와 그라운드 이선항 농도, 북동풍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프를 보시다시피 데이터가 적어가지고 그라운드 SO2 값이 독립 변수들과 어떤 경향을 보이는지 좀 한눈에 파악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이럴 때는 서로게이트 모델이라는 게 있습니다. 서로게이트 모델을 사용해서 어떤 경향치를 보는 건데요. 프로퍼티 사이드바에서 이제 트레이닝 버튼을 누르고 독립 변수들을 다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OK 누르고 Show 활성화. 자, 그러면은 어떤 이제 경향치가 이제 이렇게 보여지죠. 보시면은 SO2의 이제 농도가 커지면은 그라운드 SO2의 농도도 올라가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서로 이제 선형적인 관계라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풍속과 이제 그라운드 SO2의 어떤 관계는 약간 비선형적인 역관계가 있어요. 바람이 세게 불수록 발전소 주변에 그 그라운드에 쌓이는 SO2의 양은 적어진다는 거죠. 자, 이번에는 이상치 제거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치 제거는 어떤 연구 데이터에 있어서 오류가 있는 데이터를 제거를 하는 건데요. Z축을 다운윈드 25로 바꾸고요. 여기 보시면은 오류가 있는 이제 이상치 데이터가 보입니다. 요거죠. 요거는 이제 잘못된 데이터로 볼 수 있는데요. 이 특정 케이스는 우리 이 시뮬레이션 연구에서 제외를 하기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택을 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마크 as inactive 메뉴를 선택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inactive가 되면서 사라졌어요. 보시면은 이제 테이블 뷰에 보시면은 이렇게 inactive
된 거를 이제 표기가 됩니다. 유저 필터를 사용하면은 이제 사라지죠. 여기는 활성화하면은 사라지지 않고. 자, 이제 첫 번째 이산화황 이제 시뮬레이션 연구는 이걸로 이제 마무리하고요. 두 번째로 전자 액추에이터 최적화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 종료를 해주고, 자, 마찬가지로 데이터 파일 폴더로 들어가서 액추에이터 옵티마이제이션 폴더가 있습니다. 들어가시면 액추에이터 인풋 CSV 파일이 있어요. 또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예, 보니까 데이터가 많은데요. 864개, 위에 두 줄은 제외하고, 보시면 이제 각 축 변수가 들어가 있고, 파이는 어떤 전자기력을 얘기하는 거죠. 얘는 뭐 스틸 볼륨, 일리, 구리의 어떤 부피, 무게. 얘는 데이터 파일에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미지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다 살펴봤고요. 자,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오픈 CSV 프로젝트를 선택을 하고요. 액추에이터 인풋 CSV를 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프로젝트 파일을 저장을 하고요. 자, 먼저 매트릭스 뷰를 할게요. 매트릭스 뷰를 하고 로행을 Y로 설정을 하고 컬럼을 Z로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X로 할게요. X. 썸네일은 이 정도로 하고. 자, X 값을 증가를 시키면 이제 액추에이터 모델의 어떤 크기가, 가로 크기가 이제 커지는 걸 볼 수 있죠. X 값은 가로 길이를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Y는 이쪽이니까 스크롤 해보면, 예, Y 값이 늘어나면은 이제 이 높이 길이도 늘어나는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Z 값은 보니까 Z 값이 작아지면 이 액추에이터 이 사이의 간극 길이도 줄어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Z 값은 이 사이의 어떤 길이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자, 아무거나 하나 선택하고 뷰 이미지를 눌러서 안에를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는 테슬라 자기장이고요. 그러면은 이 붉은색이면 자기장이 높다는 뜻이고 파란색은 자기장이 낮다는 표시입니다. 그렇죠? 자, 닫고요. 또 닫아주고, 이번에는 이제 2D 스캐터 플롯을 실행하겠습니다.
여기서 X축은 웨이트 무게로 하고요. Y축은 파이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컬러링에서 컬러 바이 필터 바이올레이션을 선택을 하고요. 지오레전 눌러주고, 자, 여기서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최적화 모델을 찾을 건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액추에이터가 우리가 원하는 이제 파워를 충분히 생산할 수 있는지, 그리고 무게와 비용이 최소화 되는 모델을 찾고, 그리고 이제 구리가 비싸기 때문에 구리가 적게 들어가는 모델, 주변 구성 요소를 이제 차폐할 필요가 없도록 자기 누설 한계치가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인 모델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필터를 지금 모든 변수들이 다 나와 있는데요. 이걸 좀 조정을 해줄게요. 셀렉트 필터, 여기 토니바퀴 버튼 누르고 셀렉트 필터 투 인클루드 누르면, 자, 위에 이제 독립 변수는 제외를 하고요. 아더도 빼고 이렇게 누르면은, 예, 우리가 원하는 변수들만 필터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무게를 조절할게요. 무게는 1.95 밑으로, 그리고 바의 전자기력은 22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비리케이지, 이거는 이제 자기 누설인데요. 이게 0.01 미만이 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보시면은 지금 이만큼이 지금 녹색이 이제 통과가 된 거죠. 필터에 살아남은 케이스들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하나를 더 추가를 할게요. 구리는 3.5 미만 됐습니다. 그러면은 살아남은 케이스가 3개네요. 여기 컨트롤 버튼을 누르고 또 선택, 다중 선택 하면 이렇게 3개. 자, 어떤 모델인지 한번 볼게요. 그래서 뷰 이미지. 자, 이렇게 보면은 뭔지 모르니까 라벨을 통해서 ID를 누르고 Z, X, Y 그리고 파이값하고 웨이트를 선택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어떤 모델인지 확인이 가능하고요. 자, 여기서 이 3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어떤 걸 선택해야 될까요? 이 액추에이터는 참고로 항공기에 들어가는 액추에이터입니다. 항공기에 들어가는 부품들은 뭐가 좀 중요할까요? 자, 아무래도 이제 가장 무게가 가벼운 모델이 가장 최적화된 모델이라고 볼 수 있겠죠? 바로 이겁니다. 이거예요. 얘가 우리가 찾던 그 최적화된 모델이에요. 자, 케이스 224번. 자, 이렇게 우리가 코러스를 통해서 원하는 최적화된 모델을 쉽게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뭐 데이터 파일이 연결되어 있다면 테크플로 360을 통해서 데이터를 로드를 해서 자세한 플롯 과시화를 할 수 있겠죠. 자, 이것으로 테크플로 크로스 두 번째 기본 교육 강의는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에 또 다른 강의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